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개정세법 관련된 그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2019년 개정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그걸 한번 간단하게 그 계산된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고가주택이나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잠깐 이제 끝내고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일단 2019년 뒤에 이제 개정 내용은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 간단히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가 한 12억짜리다, 12억 7천짜리다 그러면은 그 보유세는 500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 재산세가 낼 때는 보통 재산세하고 도시지역 분이라는 또 세금이 같이 붙습니다. 도시지역분.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다 합해진 거고요. 예, 그래서 한 이 정도 예상된다. 그리고 공시지가 16억 정도면은 보유세 한 1년에 한 830만 원 정도 내게 된다. 예, 2019년도 개정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이제 그 만약 2주택자 있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2주택자나 1세대 3주택 이건 전국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2019년 개정 세법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두 개 주택이 합산, 뭐 세 개가 합산하건 조정 대상 지역 두 개가 합산되건 다 이제 9억 8천 정도 한 10억 가까이 되겠죠? 되면은 연간 보유세 한 430만 원 정도 낼 거고, 공시지가 이제 합산이 이래서 한 13억 5천 정도 되면 한 840만 원 정도 나온다. 예, 이제 그렇게 쭉쭉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이 공정시장가액 지금 85%를 적용했는데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한번 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합산했을 때 이제 요 금액 조건으로 그러면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만약에 공정시작가액 비율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5%씩 계속 오르거든요. 올해 올라서 85% 적용되지. 90% 적용되면 890만 원.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95% 940만 원. 예. 뭐 50만 원 이상씩 급격히 뛰죠. 예. 그리고 3년 뒤면은 이제 그 100% 되면 그 1000만 원 가까이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공시지가 합산이지 이 정도. 만약에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6억이면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전국 3주택자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단 이거보다는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이제 공시지가 상승분도 감안 안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재산세 상승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여기는 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계략적으로 이거보다 더 나올 거다. 단지 이거 공정시작 가액 비율만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1주택자 볼게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공시지가 12억이나 뭐 이 정도 선에서는 크게 이렇게 오름폭은 많지는 않아요. 뭐 그래도 500만 원이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쪽 다 세율이 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세금 부담은 급격히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 이유도 지금 1.3%가 적용돼서 그래요. 뒤에 이제 그 내용 나옵니다. 자, 그러니 일단 먼저 한번 보죠.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조정. 예, 그렇죠. 2019년도. 자, 이제 원래는 80%까지 계속 왔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85% 적용되고 아까 보신 게 85% 적용된 금액이고요. 내년에 90%, 95%, 이제 100%까지 가겠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인상이라는 건 요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존 옛날 이제 작년까지였어요. 6억 이하 0.5%, 12억 이하 0.7%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과표 구간이 늘어났어요. 3억 구간을 넣은 거죠. 하나를 더. 그래서 3억 이하는 0.5%, 그래서 3억에서 6억 사이는 0.7%, 12억은 1%. 자, 계속 올라가죠. 요거는 자 1주택자나 그냥 2주택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틀려진 거는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랑 그 전국 3주택자는 또 이렇게 여기 보면 과표 구간 있죠? 세율이 또 틀립니다.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는 구조예요. 간단히 따지면 원래 0.5%였다가
그냥 1주택자나 6억으로 한번 기준을 할게요. 1주택자나 2주택자는 0.7%로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작은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는 지금 0.9%. 예. 이제 뒤에 이제 계산하면서 나오는데 12호까지 가면 이제 1.3%. 예. 적자는 세금이 부담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부담 상한선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100만 원 냈다. 근데 내년에 뭐 공시지가가 오르든 뭐 막 금액이 막 올라갔고 이게 만약에 200만 원이 됐다 해도 150%만 150만 원만 내면 됐어요. 그래서 세부담을 딱 정해놨거든요. 150% 이상은 못하게끔. 그런데 요것도 바꾼 거죠. 이제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 나오면 200 그대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3주택자는 150%에 300%까지 조정됐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다. 왜냐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공시지가가 같이 오르면은 충분히 이거 뛰어넘습니다. 뛰어넘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예,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은 2018년도에는 다 이랬는데 2019년도도 일단 2주택자나 1주택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정 대상 2주택자, 3주택자는 이렇게 올라간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더하기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종합부동산 개정세법, 이거 일부 이제 내용이고,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한번 계산식을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여기 참고로 여기 재산세 등이라고 그랬죠? 뭐냐면 이제 공시지가 아까 12억 7천을 한번 기준으로 할게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 재산세 등은 재산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합쳐진 금액이에요. 항상 재산세랑 같이 부과돼요. 이거는 또 지역사원 시설세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다루겠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과세당국에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공표한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주택 공시지가가 한 12억 7천이다 이러면은 재산세는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상향된 걸 조건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한 104만 원. 그리고 얼마냐 이제 그래서 한 해에 보유세라는 거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합산한 걸 보유세라고 합니다. 두 개.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그 과표 구간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공시지가 12억 정도 되려면 시가는 한 18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뒤에 가면서 점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제 나중에 재산세, 종부세 할 때 다루겠지만은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재산세를 근거로 해서 매겨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모르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이 안 돼요. 먼저 재산세를 알아야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일단 나중에 계산하는 거 제가 다음에 하고 일단 오늘은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만 보면 되니까 그 룰만 알려 드릴게요. 일단 여기 공시지가 12억 7천이죠. 예.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60%가 이 12억 7천에서 적용하면 7억 6천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이제 여기도 누진세율 구조인데 3억 초과하면 0.4%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0.4% 세율이 적용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거기에 이제 누진공제 빼주고 그러면 이제 이때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재산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뭐냐면은 작년보다 이것도 어느 정도 넘을 때는 더 이상 부과 안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재산세가 한 2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 항상 따라다니는 게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요. 그러면 48만 원. 그리고 도시지역분이라고 재산세 과세 표준에 한 0.14% 정도 붙어요. 이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틀리는데 또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감안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과세당국 요거 나온 애도 이거를 감안 안 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래서 요거를 뺐을 때, 자, 보면은, 원래는 한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요걸 빼고요. 지역자원시설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를 세 개를 합하면은, 396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온 거는 한, 얼마야? 399만 원. 네, 어쨌든 비슷하게 나왔죠? 예. 이제 요렇게 나오고요. 이제 요걸 근거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자, 104만 원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룰만 일단 먼저 보시죠. 자, 똑같이 끌고 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재산세, 이제 1주택이기 때문에 합산된 게 없죠? 그러면 1주택이면 공제 9억이 공제돼요. 그리고 그래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이제 85%를 적용하면 3억 7천이 여기를 빼주면은 3억 7천인데, 왜냐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니까 3억, 거기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해주면은 3억 1,4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율은 이제 뒤에 이제 앞에도 보시고 뒤에도 나오는데 이 세 구간이 이제 바뀌었어요. 일단 3억에서 6억에는 0.7%가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0.7%를 해주면은 220이 나오고요. 거기 누진공제. 나중에 다 여기 제가 영상 이제 구독하고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이제 계산 방법도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한 이제 그래서 종부세는 1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요거를 다 과세하느냐? 아닙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2억 7천이라는 금액에 종부세는 얼마예요? 9억 초과분이 있죠. 9억 초과분. 그쵸? 초과분만 내는데 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좀 같이 냈던 부분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요거에 상응하는 분을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공제할 재산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할게요. 요거는 좀 이제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참고로 제가 이제 이런 거 종부세 이렇게 가끔 어떤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요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그 재산세 낸 거에서 이렇게 막 빼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못된 계산 방식이고요. 의외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영상에도 그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9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이거를 이제 안분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75만 4,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주게 되면은 84만 원, 원래는 160인데 이제 재산세 상당분을 빼주게 되니까 84만 원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놨죠? 1주택 같은 경우는 연장자 공제가 있습니다. 종부세. 자, 그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나중에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요 나온 금액의 10%, 65세 이상일 때는 20%, 70세 이상일 때 30%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공제를 더 해줘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2주택부터는 적용 안 됩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 그래서 최대 70범위라는 건 뭐냐면은 70세 이상인 분이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70%까지 이금에서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 제가 무시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항상 또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붙습니다. 이게 붙게 되면 한 100만원. 제 계산상으로는 한 100, 이 정도 나왔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거 나왔죠? 100만원. 자, 여기 이제 과세당국에서 한 거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면은 종부세는 101만 6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유세는 뭐냐면은 재산세랑 이제 한 해 그에 내야 될 게 종부세. 그래서 한 498만원, 500만원 과세당국에서 했던 거는 나온 거는 자, 이런 식 계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제가 이제 계산식이 좀 틀려서 한번 다른 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뭐냐면은 자, 이런 경우 이제 1주택자인데 16억 5천 공시지가가 이거를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이 재산세가 538만원. 그러면은 종부세는 293만원. 그래서 결국 한 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공시지가 16억 5천 정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년 종부세가 더 나올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 붙게 되면은.
자, 이것도 제가 항상 먼저 재산세가 먼저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룰은 재산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정시작가액 곱해주고 9억 9천 나오면은 거기다가 그 3억 초과해야 되는 거 0.4%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면 390만원, 누진공제 해주면 330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담 상환 강만 안 했을 때 재산세 산출세액은 한 33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지방교육세 20% 붙고 그리고 도시지역금 130만원. 자, 요렇게 붙게 되면은 요 금액을 해보면은 합산이 538만 2천원이 됩니다. 자, 이거는 거의 똑같죠, 지금. 538만 2천원. 여기 보면 재산세, 지방교육세랑 도시지역분 합한 거. 예, 나왔고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한번 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여기 85%. 공시지가, 지금 1주택이 때문에 합산할 게 없죠? 요거 하나, 9억 초과분 빼주면 750만, 7억 5천. 85% 적용하니까 6억 3천. 그리고 이 똑같이 걸립니다. 6억에서 12억 구간 세율, 근데 이건 1%가 적용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1%를 곱하면은 630만원 정도 나오는데 누진공제 빼주고 하면 9억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가 397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낸 재산세 상당액을 좀 안분을 해요. 이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그러면 공제할 재산세가 153만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초과분하고 이거 재산세 상당액을 빼주면은 244만 5천원이 나와요. 이건 지금 연장자 이거는 없는 겁니다. 2주택은 연장자 공제 없어요. 여기 20% 하면은 293만 4천원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여기 볼게요. 예, 이건 거의 지금 똑같죠. 지금 계산식은. 예, 이제 맞아졌죠? 요거는 지금 잘못 끌고 온 거예요. 요건. 자, 요 금액이 293만원. 예, 맞죠? 그래서 보유세는 한 830만원 내게 된다. 지역자연시설세는 감안 안 했어요. 830만원. 예, 거의 맞아 떨어졌죠? 예, 일단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계산 방식을 거친다는 거. 예, 일단 알고 계시고요. 이제 2주택 한번 볼게요. 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여기 이제 제가 요거랑 비교해 보려고 한 거예요. 과세당국에서 이제 나온 거랑. 자, 공시지가 9억 8천짜리 합산해서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 거 공시지가 합산한 겁니다. 다. 그리고 13억 5천짜리. 그러면 요렇게 이제 대충 나온다. 요 내용인데 이게 좀 보기 어렵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요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볼게요. 요 기준이면은 만약에 지금 서울은 이런 주택 많겠죠. 뭐 두 개만 합쳐도 6억짜리 두 개만 합쳐도 12억이 넘어갈 테니까 공시지가가. 예. 그쵸? 그럼 뭐 지방권까지 합치면 뭐 이거 훌쩍 넘어가겠죠. 일단 그럴 때 요 기준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종부세는 한 415만원 정도가 나오고 아이고 재산세는 한 427만원. 그래 합하면은 이제 한 800만원 정도가 이제 올해 이제 부과가 될 거예요. 더 될 수도 있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합쳐지면. 근데 한번 볼게요. 아까 위에 거 있으니까 내용. 일단은 그 13억 5천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재산세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13억 5천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얼마죠? 그 5억하고 8억 5천도 만들 수 있고, 그쵸? 6억하고 또 7억 5천도 13억 5천이 되죠? 또 3주택.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그 과세당국에서는 3주택 기준으로 했던 것 같고 제가 때려 맞추다 보니까 하나는 공시지가 5천, 하나는 공시지가 13억 이러니까 거의 계산식이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 이제 이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런 경우로 일단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 이제 오피스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공시지가가 5천이다 하면은 자, 여기도 공정지상가액 비율을 60% 곱해주고 이제 과세표준금은 3천 나오면은 6천 이하는 세율이 1%가 적용돼요. 그러면 3만원 해갖고 누진공제 없고 재산세도 물론 세부담 상한이 있지만 이건 이제 고려 안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재산세랑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합치면은 이건 한 7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재산세가.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공시지가 13억 5천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이제 각각 일단 재산세를 각각 계산해 줘야 돼요. 주택별로. 그리고 이걸 합산하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모르면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 먼저 재산세부터 산출을 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13억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합하면 공시지가 13억 5천 나오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과세당국에서 내놓은 거랑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주고 똑같죠? 그럼 과세표준 7억 8천에 예, 이제 재산세 이제 3억 초과분은 0.4%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곱해주면은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7억 8천에 0.4% 누진공제 해주면은 이 해의 재산세는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재산세랑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0.14%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한 4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각각 요건 재산세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아마 이제 그 재산세가 이제 벌써 다 이제 부과됐고 이제 12월 달에 이런 게 그 공시지가가 이제 이게 6억은 넘죠. 2주택. 1주택은 9억 초과분. 2주택은 6억 초과분. 자, 넘기 때문에 이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부과가 돼요. 자, 어떻게 부과를 하냐. 일단 공시지가를 일단 합쳐줍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두 개를 합치니까 13억 5천이죠. 자, 아까 1주택 같은 경우는 그 9억을 공제했어요. 한번 앞에 다시 보세요. 2주택이면 6억을 공제합니다. 그러면은 종합 기준 금액은 7억 5천이 나오고요. 과세 표준은 지금 공정시장가액을 여기다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억 3,7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과표 구간은 6억에서 12억 이하는 이거 0 아닙니다. 1.3%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828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누진공제를 해주면은 한 490, 한 500만 원 또 나오네요. 초과분 종부세가.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넣느냐? 아닙니다. 그 재산세 상당이라는 거는 여기 아까 6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내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여기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냥 딱딱 정해진 대로 차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합산하고 막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자, 그러면 공제할 게 한 13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6억 초과분 계산된 종부세랑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주면은 한 361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는 여기에 또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어갖고 70만 원 정도 합쳐서 438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 보유세는 뭐냐면 요거 재산세 플러스 요거 재산세 플러스 요거 종부세 낸 거 하면은 얼마냐? 849만 6천 원 정도가 매년 나오는 구조가 되고요. 자, 보세요. 지금은 이런데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별 또 오르죠. 공시지가 또 오르게 되면은 이거 뭐 1,0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거는 우습습니다. 작은 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서울에 6억, 공시지가 6억짜리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좀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계산한 게 한번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볼게요. 제가 요 기준으로 했죠. 13억 5천 공시지가. 예, 이제 과세당국에서 하는 건 427만 원이 나왔네요. 427만 원. 자, 요거 이렇게 해보면은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예, 이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종부세는 과세당국에서는 415만 원. 예, 저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근데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13억 5천은 나오는 비율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세가 뭐 3억 5천하고 10억 해도 13억 5천이죠. 예. 근데 이제 재산세는 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비율에 따라서 재산세가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종부세는 크게 변함은 없는데 재산세가 이렇게 왜냐면은 한마디로 재산세도 6억 있는 게 유리해요. 결론적으로 계산하면은 5천하고 13억보다는 왜? 이것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세부 부담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842만원, 이제 보유세가 나왔는데, 예, 저는 849만원. 어쨌든 좀 약간,
비슷하게 이제 떨어졌죠. 보유세가 같이 합쳐져서는. 자, 제가 일부러 한번 맞춰본 겁니다. 여기에 한번 맞춰보려고. 근데 이 과세당국에는 한 3주택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3개의 주택 기준으로 합산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부담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요거는 대충 제가 이제 계산하는 룰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1주택 아까 계산했던 겁니다. 그 재산세 390만원, 이게 아까 한 12억 7천짜리죠. 종부세 해서 하면 그러니까 한 거의 500만원 또 보유세 나오죠. 내년 뭐 가면 또 상승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은 별도로 다룰 거예요. 9억 초과분 있죠. 9억 초과분. 9억 초과분 우리 그 고가주택 양도세. 근데 내년부터요. 2년 미만 거주하느냐, 2년 이상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틀려집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걸 가정을 했냐면은 취득을 5억가에 했었고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분을 한번 그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매도를 한번 10년 이후에 13억에 팔았다. 13억에 팔고 5억을 취득했을 때 10년 이상 보유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가주택 이거 이제 별도로 다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쭉 보시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취득세랑 이거는 제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거 감안해서 일단 중개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일단 넣은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필요경비 넣고 결국은 총 양도 차익은 8억이죠. 그런데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안 쓰는데 80%가 공제돼요. 10년 이상 80% 장기 보유가. 그래서 그 기본공제 빼주고 계산하면은 실제 부담할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한 630 정도가 돼요. 양도 차익 10년 이상 일단 가지고 계셨으니까 8억 치고는 적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내년도부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매도를 했을 때는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쫙 하면은 이분은 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이제 작아져요. 24%가 적용되고 이거는 다음 섹션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공제가 보세요. 여기 1억 9천이 되던 게 5,700밖에 안 돼요. 2년 거주 안 하면은 이 조건으로. 그러면 과세 표준도 올라가고 그러면 세율이 38% 적용되고 결론은 이분은 5,300만원 정도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종부세 이것 좀 계속 올라가죠. 또 계속 가지고 있고 만약에 거주 안 하시면은 또 나중에 양도세도 또 만만치 않게 계속 나오죠. 예를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는 거주 안 하고 이제 매도하시게 되면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크게 재미가 없는 거죠.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내고. 물론 이게 12억 7천이라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는 주택 이제 매매나 매도나 이런 거는 잘 이제 좀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도 한번 대충이라도 감을 잡고 전략을 좀 짜야 된다는 거죠. 똘똘한 채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그 고가주택 지금은 저는 이제 매수 시기라고는 안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 그 똘똘한 한 채라기보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주택이. 왜냐면 세부담은 세부담대로 하고 되고 나중에 그 양도세 혜택도 크게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매매가가 높은 거 결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유세 부담하고 이런 걸 좀 잘 감안하셔서 이제 그 좀 나중에 그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이제 좀 계획 있게 이제 좀 하셔야 되겠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 그 종부세 이제 부담되는 거랑 그런 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별도로 다 다룰 거예요. 이제 계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다면은 뭐 구독이나 추천,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